네,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재판부는 아이를 폭행,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혐의로 계모에게 10년, 그리고 친부에게는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적용 죄목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법률 전문가, 이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 말고요. 네. 법률 전문가가 보셨을 때 10년은 선고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 과거의 판례들을 봤을 때요. 네.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살인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죄였지 않습니까? 예. 상해치사에서 10년 징역이 나온 것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예. 네. 그러면요. 살인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은 참 억울하고 애에 대한 동정은 가지만 네. 그동안의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다른 판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재판부가 예. 여론을 충분히 그래도 감안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건, 상해치사 사건보다 중형을 선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해치사를 적용했을 때는 네. 그동안 아동폭행 치사에 관한 최고 형량이 9년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 10년형이면 지금 최고 형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에서? 국의 9년이 최고였다고는 아마 기록을 새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이 예. 10년으로. 네. 그 상해와 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아이를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고 네. 그냥 때리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죽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죽음을 아니에요? 방치했다. 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봐서 네. 그럴 때는 이제 상해 가하려는 고의는 있었겠죠. 때렸으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해치사로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는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건데 네. 그건 사실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때린 부위가 어디고 때린 정도가 어떠하고 빈도가 어떠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아이가 맞았단 말이에요. 배에 복부를 맞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죽었는데 당일날 안 죽고 2, 3일 지났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좀 어렵다.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오늘 아까 현장 기자도 말씀했듯이 네. 오늘 법원도 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검 감정서에 보면 한 차례 강한 충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그걸 봤을 때 무차별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원도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고 네. 법원도 무차별적인 폭력이 있었다고는 안 봤기 때문에 살인죄 고의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울산 계모 사건, 이 폭행 네. 사건도 같이 1심 공판이 열리는데 아직 이 사건은 뭐 선고가 나지 않았는데 네. 울산 사건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구형량도 조금 달랐습니다. 네. 울산 사건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예.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살인죄 봤던 기소됐죠, 거고요. 네. 그거는. 또 칠곡 계모 사건 같은 경우는 20년형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네.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한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울산 사건은 아이가 그 갈비뼈가 16대가 골절이 돼서 그게 이제 장기를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네. 사람의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예. 그 폭행의 강도를 봤을 때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죽일 의도가 있었다.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 최소한.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본 거고 법원도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오늘 선고가 있었던 사건은 네, 칠곡 사건. 칠곡 사건은 그 상해 정도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 사건이나 울산 사건이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거나 네. 또는 의붓딸 살해 사건이거나 그 공통분모는 아동 학대예요. 그 어린 것을 네. 그 저항할 힘도 없는 아이를 뭐 때려서 죽였든 죽이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아이들 아동 학대에 대한 좀 더 가중 처벌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는 그러면 살인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살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 예. 아동 학대에 대한 살인죄는 특별한 뭐 가중되는 그거 없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예. 우리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힘도 없는 어린아이를 때려서 죽게 했다 그러면 그건 더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예. 존속 살해. 예. 그런데 나이 어린 비속들. 아이들을 예. 비속들을 살해한 경우에는 예. 네. 영아 살해,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는 오히려 감경에서 처벌합니다. 영화 사례로. 예,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죄가 5년 이상 30년 이하인데 예. 이 아이 징역으로 또는 사형 이렇게 예.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감경에서 처벌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요. 영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을 학대해서 살인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감정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 사회통념이라고 하잖아요. 사회통념의 기준이 네.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한 거는 이런 처벌을 받을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지 자식은 지가 다 잘 키우겠지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는 거예요. 정서가 근데 좀 그렇죠. 다른 실제로 것 같아요. 보니 네. 그렇지 않은 집이 너무 많다는 많죠. 거죠.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어떤 그 미비한 점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여론이 좀 형성이 돼서 아이를 아동 학대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네. 아동 학대에서 학대는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예. 또는 아동을 살인의 목적을 갖고 살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입법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아버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친아버지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딸이 맞는 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동영상 심지어 뭐 찍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언니에게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죽었다고 이 하니까 딸이 그 병원에 있을 때도 뭐 네.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고 예. 발인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게 있는데 말입니다. 3년이 구형됐습니다. 살해를 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이 선고가 된 거죠. 네, 예. 선고가 오늘 됐는데 3년이 친형형을 됐죠. 검찰이 예, 구형했는데 그리고 법정 네. 구속이 됐고. 네. 저는 이 사건에서 그 의붓 엄마보다 네. 이 친부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친아버지인데. 예. 그 사람이 그 친부가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네. 일은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고 결과를 봐도 10년, 3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구속 상태였고 아버지는 물론 이제 다른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아버지의 형량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형량은. 예. 이거 혹시 뭐 적용되는 죄를 다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항소심에서 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검찰의 입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저께 보도가 됐다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네.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말은 1심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검찰이 인정하는 아, 거고요. 또 그런 게 네. 있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가 2심에서 살인죄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1심에서 법원이 분명히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가는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저께 나온 얘기가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 예비적으로 하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런 2단계로 그 상해치사로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주의적 공소사실 살인죄에서 무죄가 나면 그거는 검찰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법원도 괜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살인죄 공소장 변경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봅니다. 예. 네. 계모는요 계속 무죄라고 뭐 주장하고 있고 탄원서도 내고 있고요. 네. 뭐 언니의 진술이 일단 그 사망아동 언니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감형을 요구하고 있고요. 탄원서도 네. 제출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이 항소심이 열린다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1심 판결에서도 계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적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형을 오히려 감경을 해줄 수 있더라도 못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인 거고요. 탄원서나 뭐 네. 자기가 범행을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피고인한테는 불리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계모가 불우한 시절 좀 보냈다고 하잖아요. 어린 네. 시절에 성폭행도 당한 네. 경험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닐 거다. 그렇죠. 예. 너무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제가 봐도요, 계모가 좀 반성을 좀 덜하는 듯한 모습만, 인상만 주는 거 네.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걱정되는 건 언니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아이의 지금, 언니. 예, 아이의 네. 언니. 13살 난. 네네.
이 아이는 지금 너무나 큰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데다가 예. 그러니까 친부는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계속 재판 그렇죠. 3년 살아야 되고요. 예. 뭐 계모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럼 계속 부모 없이 보양 그렇죠. 시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예. 네. 친모는 또 살아 있다고 하는데 예. 친모한테 갈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상태인 예. 네. 것 같은데 그 이혼할 때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권을. 친권은 누가 친권 행사하고 아. 여기에 대한 있었을 거예요. 예. 정리가. 그게 지금 아마 아빠 쪽에 있었으니까 이제 친부가 키웠겠죠. 예. 그 아버지가 친권자로만 돼 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면 친권 상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네. 누가요? 아이가 부모나- 하든 그 아, 친척이 주변 하든 사람들이. 예, 예. 검사가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주변에서 해서 친권을 없앤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친모가 뭐 아이를 못 키우거나 키우기를 거절하면 예. 네. 이번에 사건에서 보니까 뭐 고모가 등장하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런 이웃들이 친척들이 아이에 대한 그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서 아이를 돌보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요새 빈번히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아이들을 위한 울타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이를 자기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이를 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제목이 칠곡 계모 사건 또 뭐 울산 계모 사건 이렇게 계모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네. 언론 기사화가 되는데 네. 사실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보다는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훨씬 더 앞서 많습니다. 전해드렸는데 80%에 이른다고 압도적으로 해요. 많죠. 근데 지금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계모라는 타이틀이 계속 붙어서 계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화홍련 생각하고 네. 뭐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뉴스 전할 때 그 묵묵히 정말 아이 친모가 아니어도 예, 양모가 새어머니가 잘 돌봐준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그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계모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아동학대 전반적으로 자기가 죄송합니다. 참 앵커인데도 이런 말 쓰기가 죄송한데 지가 낳아놓고도요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